21년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두 초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는 슬프고도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인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교권 침해로 교직 2년차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신 서희초 선생님과 감춰져 왔던 호환초 선생님 두 분, 그리고 세상에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부당한 교권 침해로 유명을 달리하셨을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국회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다음은 오늘 참석해주신 선생님들의 자유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앞에 나와서 자유 발언 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가슴 아프고 절절한 그런 마음들이 오늘 날씨를 대변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충북에 살고 있고요.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소개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차에 걸친 그 광화문 경복궁 앞에서의 집회를 몇천, 3만, 5만 명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인디스쿨 우리 운영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세종에서 이 집회를 저희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우리를 행정지도감독하는 바로 옆에 14-2동에 그리고 길 건너편에 14-1동에 있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지 우리 교육부 장관께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서희초 선생님 돌아가시고 저희도 21일부터 26일까지 청주 성당공원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약 500명 넘는 도민들의 분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상당공원에서 추모제를 열었는데 정말 비도 많이 왔는데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절한 우리의 마음들을 애도 기간 동안에 같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슬픔을 좀 거두고 새로운 희망의 교육을 열어가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서울에서 광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외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우리 현장을 정확히 알고 앞으로 이 교권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요. 여러 단체와 우리 인디스쿨 선생님들의 요구들을 모두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오늘 건의서를 작성해서 교육부에 전달할 겁니다. 오늘 최부영 교원정책과장님이 저하고 이따 면담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전에 우리 건의서를 받으러 나오실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쌓였던 학교에서의 각가지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응집돼서 다 폭발하는 기회가 됐고요. 다시는 우리 현장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번에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해놓지 않으면 계속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배들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완전히 저희가 뿌리를 뽑읍시다. 제가 선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선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난번 초부제 때도 파업을 훈련해서 유튜브에 떠나가지고 파업을 하자는 건 아니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파업은 결국에는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파국을 일으키기 때문에 파업보다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 재정휴업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오늘 저희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앞에 말이 너무 길면 뒤에 분들이 말을 좀 못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 말씀 마칩니다. 유인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에서 초등교사로 1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캠프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복무를 바꿔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2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희초, 호원초 돌아가신 선생님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저는 제가 그분들 같습니다. 저 역시 2018년도, 19년도에 끔찍한 교실 붕괴와 그리고 악성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는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거나 교실이 붕괴되면 담임교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담임교사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인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한 어려움에 계셨지만 다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쉬쉬하시고 내색도 하지 않으신 채 혼자서 견뎌내시고 그분들은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는 게 미덕이라고 담임이 혼자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런 인식들이 끝내는 어린 선생님들을 죽게 했습니다. 저는 반성합니다. 내가 왜 그때 참았던가? 내가 왜 그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왜 자책했던가? 우리는 이제라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요. 저희 반에 정말 양심이라고는 단 1도 없어 보이는 끊임없이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친구들의 뺨을 때리고 명치를 때리고 단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불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요. 그 아이는 또래 비해 덩치도 크고 다른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학생이었지요. 그 아이에게 맨날 맞던 피해자 학부모 역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학부모는 저에게 매일같이 따지고 득달같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당신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참으로 굴욕스러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학부모와 가해자 학부모가 대면을 하고 교감 선생님과 제가 동석을 한 그 자리에서 그분은 가해자 학부모는 물론이고 저와 교감 선생님에게까지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합니다. 절차대로 했으면 됐잖아요. 절차요? 우리에게 그때 절차라는 게 있었나요?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을 보호하는데 절차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학부모님의 귀하신 아드님 이제 겨우 5학년이거든요. 앞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 7년이나 더 남았는데 남은 학교 생활 안전하게 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 학부모님의 아드님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학습권 보호, 평범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의 교권
교권과 수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귀신입니다. 공교육이 죽어서 귀신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 당시 중국의 제후대가 왕들이 장자를 자기들 나라의 재상으로 모시려고 끊임없이 스카웃을 했었나 봅니다. 그때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관리라는 지책은 소와 같다. 제물에 바쳐지는 소를 본 적이 있느냐? 그 소는 여러 해 잘 먹고 대접을 받다가 비단 옷을 걸치고 끝끝내 제물에 바쳐질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그는 관리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교육감님들! 전국의 16개도 그 교육감님들, 당신들이 학부모들의 표를 의식하고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고자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운명도 그 소와 같을 것입니다. 공교육이 죽어서 억울하게 원혼이 된 귀신들이 당신들을 같이 잡아갈 것입니다. 자유 발언 해주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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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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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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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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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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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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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눈물이 나서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임용고시 합격해서 9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꿈꿨는데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은사님께서 저한테 초등학교 교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으로 살아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단 한 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희 은사님께서 저를 가르치실 때 한 번도 학생들을 무서워하고 학부모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번에 서희초 교사 사건과 호원초 또 다른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는 우리의 뜨거운 눈물을 뜨거운 외침과 함성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개정하라!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교육부는 교사의
죽어갈 때 사람들은 왜 죽어가는지 개인 사정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의사가 사인을 조사하고 사례를 모아보니 공통점이 보였고 그 공통점은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한 분, 두 분 힘들어하시고 한 분, 두 분 명퇴를 하시고 또 한 분, 두 분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개인의 일이라니 개인의 고통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서희초 선생님께서 학교라는 공간을 선택하셨기에 저희들은 그동안 개인의 일로 여겼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됐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격관 미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들은 저희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고 내 능력 부족 탓이 아니었고 나의 사명감 탓이 아니었고 맞습니다. 상식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이어야 합니다. 법은 일반 의지의 합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면 그것이 공정한 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는 되찾기해서 무엇을 하란 말인가?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해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서희초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숙제를 남겨놓고 가셨고 자리를 깔아놓고 가셨습니다. 그 자리 위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아직까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저렇게 뭘 하는 듯 제스처를 하다가 결국 스리슬쩍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칠 때까지 시간만 끌다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까봐 두렵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자리를 우리가 결실을 맺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꼭 8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나서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들을 한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방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교실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데 무슨 교사입니까? 우리를 교실에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합니까? 교육부는 각성하라! 교육감은 우리 의지 반영하라!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아동학대, 저거 해도 아동학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크게 이름을 불러도 아동학대, 뒤에 세워도 아동학대,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제가 방구석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남일인 듯 댓글을 내리고 있었는데 이 어떤 댓글 하나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참담한 교육의 피해자가 아니다. 10몇
몇 년간 방관하고 침묵한 교육 당사자다. 지금 방구석에 있는 선생님들, 내일이 아니라고 숨지 말고 나와주십시오.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저게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한 반에 2~3명씩, 많으면 3~4명씩 밤마다 있는 게 지금 우리 학교 현실이다! 우리는 매일 교실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3명, 4명과 씨름하며 정상적인 교육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침묵으로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숨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아동학대법 반드시 개정해서 바르면 바르지 못하다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외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각성하라! 아동학대법 개정하라! 아이가 조금만 탈끝이라도 뭔가 바뀌면은 전화를 합니다. 전화에 대놓고 진짜 미친 듯이 소리를 칩니다. 아! 그 소리를 제가 옆에서 한 번은 한두 번 온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옆에서 그 소리를 차 안에서 듣고 있다가 제가 전화를 뺏고 제가 쌍소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조금만 아이가 조금만 긁히고 와도 손에 뭔 상처가 나도, 근데 문제는 그 아이 집에서 케어 안 됩니다. 어디서 다쳤는지 모릅니다. 그 엄마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리 어떻게든 조심을 시켜도 조금만 뭐라도 일이 생기면 전화가 옵니다. 담임선생님, 특수교사 담임인 저희 와이프한테요. 그런데 통화가 시작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진심입니다.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그거를 와이프는 10분, 20분 받고 있어야 됩니다. 끊으면 또 전화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거를 진짜 길어져가지고 한 번 제가 차 안에서 와이프랑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와이프가 스피커폰을 폈는데 제가 그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뺏어서 내가 뭐가 되든, 내가 뭔 경고를 받든 뭔 징계를 받든 이 어머님과 내가 끝장을 봐야겠다. 내가 욕을 하든 내가 쌍소리를 하든 끝장을 봐야겠다 했는데 와이프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어쨌든 잘 올렸긴 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저희 지역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정도인데 얘기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한테도 되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저희 동학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 동학년 선생님이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 신규였던. 그분이 신규 발령을 받고 저랑 동학년을 했는데 그 반에 한 아이가 진짜 케어가 안 됐습니다. 학교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오고 양말도 안 신고 오고 밥은 먹는지. 근데 그 아이를 그 선생님께서 되게 안타깝게 봐서 밥을 안 먹으면 뭐 학교에 돌아다니고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서 케어가 안 되니까 학교 주변에 계속 맴돕니다. 그럼 애 불러서 선생님 사비 털어서 밥 사주고 학교에 어떻게 얘기해서 옷도 마련해 주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렇게 지내고 나서 한참 후에 아버지가 학교로 들이닥치셨습니다. 누가 우리 아들 아동학대했어? 누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했냐? 그 아버지가 케어는커녕 집에도 잘 안 붙어있던 아버지입니다. 애 밥도 안 주던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우리 아이 누가 이렇게 아동학대했냐? 전 학교에서 아동학대라는 말을 사실 그때 공식적으로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분 사실 그 아버지가 들이닥쳤을 때 나머지 선생님이 그 선생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셨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라. 교관 선생님이 막으셨고 저 동학년으로 앞에서 막으셨고 아버님 그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면서 이러시니까 제가 그 앞에 막았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 교직생활 하면서 가장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치욕적인 말이었어요. 6학년 담임이었습니다. 세 반이었고요. 그날은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그 학년 아이들이 사실 다루기 쉬운 학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동학년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남자가.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을 그 당시 기준으로 학생은 아동학대에 접촉되지 않게 학급 운영을 좀 기회를 잡아가면서 해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졸업식 끝나고 다들 선생님들 이제 졸업식 강당에서 하고 돌아서는 그 시간에 다른 학부모님들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자모회장님이셨어요. 저한테 와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졸업식 끝난 날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 성격이 그렇게 앞에 나서는 걸 잘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지금 계속 인디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들려오는 얘기들이 남 같지 않아서 와이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자유 발언 더 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잠깐 구호 먼저 외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국회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15년차 장준교사입니다. 제가 자유발언에 선 이유는 교사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로서 섰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작년에 학교를 입학하고
이렇게 엉망인데도 선생님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모든 아이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초2 아직도 공교육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나이에 소통하며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혼내고 잘못한 아이들이 지적하고 이런 일이 없다면 배우고 성공하는
먼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목소리를 내게 해드려서 같은 좀 무거운 마음, 또 죄송한 마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안타까움은 또 사망에 대해서 깊이 또 애도하는 마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 장관님께서 지금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국장님이랑 같이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심하게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서를 전달하도록 이러다 다 죽는다. 공교육을 공교육을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이러다 다 죽는다. 공교육을 국회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을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이러다 다 죽는다. 공교육을 소셜미디어 K입니다.